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이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473개가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138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산이 13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로 가장 많고 가전, 전자, 통신기기 106개, 아동 유아용품 70개로 조사됐습니다. 리콜 제품의 제조국과 품목별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발견된 리콜 제품의 유통은 막았다고 알렸는데요. 이 보도에서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포함됐는지 리콜 사유는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시청자에게 도움되는 보도를 위해 해외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도에서 언급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재유통 판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품목별, 제조국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품목별에서는 음식료품이 2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국별에서는 중국이 6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음식료품에서는 유해물질 함유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다음으로 이물질 함유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전, 전자, 통신기기에서는 전기적 요인, 불량 및 고장, 과열, 발화 등의 이유가 있었고 아동 유아용품의 경우에는 부품 탈락, 삼킴 및 질식 위험의 이유와 유해물질 함유 등의 이유로 리콜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Y 두 번째 주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재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YTN 보도를 통해 전해졌는데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Državljanima Republike Koreje biti obezbeđeno poštovanje svih prava koji sleduje shodno važećim zakonskim propisima u Crnoj Gori kao i potvrđenim međunarodnim ugovorima. 범죄의 인도 최종 승인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권도형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 배경을 설명하고 법무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권도형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받게 될 경우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과 형량에 큰 차이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보도에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나 한국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관련 사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형량이 차이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미법계인 미국은 개별 혐의 형기를 합쳐 형량을 정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징역 10년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10개 저질러다면 10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식입니다. 하지만 대륙법계인 한국은 가중주의를 따르는데요. 국내 형법은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토록 합니다. 그리고 한국 피해자들에 관해 법조계에선 권 씨가 국내 송환될 경우 피해 회복 측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권 씨의 재산 71억 원을 포함해 공범들의 재산 2,400억 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 배상에 해당 재산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국제 설탕값 상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 상승과 설탕값 상승 소식을 전한 경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주춤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튀었습니다. 70% 넘게 폭등한 금사과를 포함해 과일값이 고공행진한 영향이 컸습니다. 국제 유가까지 꿈틀대면서 물가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부가 재빨리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즐겨 먹었던 과일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물가를 체감하는 요즘.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하락했지만 지난달 설탕 가격 지수는 140.8로 한 달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또한 설탕 핵심 생산재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제적으로 설탕값이 상승했음을 알렸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국제 유가 상승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전망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어 전해진 설탕값 인상 소식을 전할 때는 우리나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단순한 소식 전달에 그쳤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국제 설탕값 인상이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설탕 가격이 요동치면 설탕을 원료로 하는 식품 가격이 연달아 오르는 슈거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설탕 수급 구조는 제당사에서 원당을 수입해 설탕을 생산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음료, 제과, 제빵 등 식품업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설탕 가격이 치솟으면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통상적으로 국제 설탕 가격이 국내 반영되기까지 3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요. 지난해 설탕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설탕의 원료인 원당 전량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는데요. 최근 설탕 가격 오름세를 고려하면 이를 연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